자, 오늘 시장 뭐 기분 좋죠? 또 저희가 타겟하는 애들 잘 순환매 나오고 있고, 또 시장이 좀 많이 정상화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섹터나 종목 얘기도 좀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좀 도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갈 길이 멀죠? 오늘도 최대한 쉽고 빠르게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급락했어요. 이거 어디서 급락 나왔는지 뻔하죠? 같이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괜찮았고요. 자, 상승, 하락 종목수를 보게 되면 상승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특이점 한번 볼까요?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3% 넘게 내려가고 코스피 100은 3.8% 내렸죠. 거의 한 4% 내려간 건데, 코스피 보면 상승 종목수가 더 많습니다. 2배 이상 많아요.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골자 자체가 S7과 그 이외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옥석 가리기가 그 안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쉽게 보면 이겁니다. 이쪽이 내려갔고 이쪽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외에서도 주요 섹터들의 반응도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게 특징인데, 자, 한번 더 좀 나누자라면 코스닥이 그럼 이렇게 움직일 때 뭐가 좋았을까요? 라고 했을 때 코스닥은 시총이 좀 나눠져 있다. 그래서 순환적인 측면이 눈에 띌 것이고, 그 안에서 뭘 많이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퍼포먼스가 많이 갈릴 거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렸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있을 테고, 2차 전지가 있을 테고, 이제 바이오가 있겠죠. 그리고 로봇 정도가 있겠죠. 오늘 대장은 그냥 바이오 그 자체였습니다. 바이오가 엄청 셌어요. 그래서 오늘 퍼포먼스는 바이오가 그냥 혼자 다 했다라고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장 초반에 좋았던 애들도 쭉 이어졌다라기보다는 바이오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유지하는 것들이 사실 좀 특이점이진 않았다. 한 2차 전지 정도? 2차 정도도 좀 괜찮았다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씩 좀 뜯어봐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 얘기도 좀 봐야 돼요. 이번 주가 좀 슈퍼위크여가지고, 게다가 전쟁 관련된 얘기도 좀 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국내로 좀 돌아올 건데, 자, 글로벌 얘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는요, 보합권인데 좀 괜찮았다 정도? 근데 특이점은 지수 퍼포먼스는 별로 안 좋죠. 지수는 그냥 조금 올랐다? 러셀도 좀 올라갔다? 근데 특이점이라고 본다라면 큰 애들이 좀 쉬었어요. 빅테크가 좀 쉬었는데, 빅테크 중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쉬는 과정에서 좀 중대형 이런 애들은 또 강했다라는 게 특징이고, 반도체는 그냥 통째로 쉬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이오 헬스케어 보면은 이제 대형 헬스케어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 테크 기업들 다시 신고가 트라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시겠지만 모더나의 180% 상승 이후에 1차적인 조정 나왔죠. 조정 다음에 또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준으로 주도주라고 평가를 한다라면 한 3개 정도가 나와요. 첫 번째 이제 바이오, 신고가에서 계속 랠리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쟁이 조금 더 지속되다 보니까 운임료가 엄청 급등했습니다. 해운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약간 뒤에 있는 게 이제 금융이라든지 산업재 요런 쪽이 최근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징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결국 국내 증시의 추종도가 좀 올라오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 중에서 대장의 역할을 하는, 사실 해운은 국내의 해운 섹터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가 눈에 띄는 것도 사실이다 정도는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슈퍼위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하나씩 좀 볼 건데, 자,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기고문 발표를 했습니다. 기고문 발표. 근데 이 기고문 발표에 오늘이 이제 디데이가 됐죠. 어떤 내용이냐? 이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였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반응도도 지금 좀 흥미로운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뉴스 내용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과격하죠. 근데 여기 핵심은 이겁니다. 요약을 하자라면, 사실 이란의 현재 이제 정권이라고 보겠습니다. 정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이제 폐쇄시키는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타겟하고 있는 이란의 정권은 우리가 이혁수라고 부르죠. 이란 혁명수비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경파 대치를 하고 있는 쪽에 자금줄을
거의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과 지금 협상할 때 계속 트러블로 나왔던 것들이 사실 이란의 강경파들이 원하는 것들을 미국이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강대강 대치로 아예 들어가고 있다는 건데, 첫 번째 뭐가 있냐? 이란의 돈줄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이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죠. 돈줄들이. 예를 들어 그림자 선단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자 선단이라고 하면은 불 끄고 다녀서 그림자 선단이죠. 그러니까 이 글로벌에 노출되지 않게 이란산 원유를 운송하고 또는 해상에서 환적하고,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란이랑 금융 거래 같은 것들, 상업 거래를 진행하는 겁니다. 플러스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통제하고 있다 보니까 항공기 입항 같은 것들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 선단은 이거 당연히 못 쓰고 지금 얘네랑 거래를 했다가는 선택해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뭘 선택하냐? 자, 미국 중심의 이제 글로벌 금융이 있고, 사실 이란이 뭐 중심이라고 보기 어렵죠. 사실 누구나 알죠. 중국이 중심이라는 거. 미국과 이란 간의 체제를 아예 분리해서 너네 이란이랑 예를 들어서 거래를 하겠다 하면은 미국이랑 영원히 못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그냥 글로벌 왕따시키겠다라는 거죠. 이 경제 제재가 들어가는 게 이 좀 파급 효과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란 경제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거의 없어요. 경제라고 논할 것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에서 빵 하나 사는데 막 한 트럭의 화폐를 가져와야 살 수 있고 그런 구조들을 우리가 막 봤던 적이 있죠. 이란이 현재 그런 상태예요. 실제로 이미 달러 결제망이 붕괴되어져 있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 이란 자국 내 화폐 가치가. 그리고 결제망도 못 쓰죠. 화폐 가치가 없는데. 이미 경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 자금 자체가 해외로부터 좀 보존이 돼야 돼요. 이란의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림자 선단도 쓰는 거고, 또 항공기를 토대로 해서 이 주변국들과의 교류를 하는 거고,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큰데, 근데 여기서 영향도를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실제 이란은 자국도 어려운 반면에 지원을 하죠. 대리 세력들을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마스라든지, 우리가 잘 알죠. 뭐 헤즈볼라라든지. 사실상 이란이랑 한 몸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쪽 지원 안 하면 우리가 전쟁 끝내줄게 같은 것들을 보도자료로서 협상의 내용으로 공개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쪽에 지금 자금 지원을 아예 못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베센트 재무장관의 경제 제재는 골자가 딱 하나입니다. 미국 중심 경제망에 들어올 거야. 이란이랑 거래해가지고 너네 그쪽으로 갈 거야. 그래서 이제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보자라면은 결국에는 좀 강경책, 완전한 강경책, 이란 입장에서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협상 단계는 어차피 지금 두 개예요. 지금 미국의 입장은 사실 뭐 자국 내에서야 입장이 좀 갈리는 정치 세력도 있습니다만, 미국은 이거죠. 이란한테 야 전쟁 끝내고 싶으면 강경파 말고 현재 이제 온건파라고 분류할 수 있는 온건파가 이렇게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데, 이쪽이 너네의 주류가 되게 만들어. 그러면 우리가 협상을 해줄게. 경제 풀어줄게. 전쟁 끝내줄게. 호르무즈 해협 쓰게 해줄게. 이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강경파가 잡고 있죠. 온건파가 이 메시지에 지금 신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대통령,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란에 이제 폐쇄시키는 대통령이 좀 온건파가 아니고 강경파 같은 목소리도 내고기도 하는데, 사실 대표적인 온건파 인물입니다. 대통령 중심. 플러스 이제 우리가 이제 갈리바프 의장에 대해서 몇 번 했었죠. 이 협상의 이제 주체로서 국회입니다. 국회, 의회. 이쪽이 이제 온건파 세력들인데 이쪽에 힘을 아주 잘 실어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폐지시키는 대통령은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죠. 전쟁이 이제 끝내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의회 의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굶주리고 있다. 살아남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전쟁이 끝나는 것 또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하나의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나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매크로가 좀 움직이냐 이 측면이 이제 투자에서는 좀 중요한데, 사실 이 전쟁이 좀 가속화되는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로 가고 있는 것들이 좀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유가 위에 고점 못 넘어가죠. 이거 다시 올라갈 때도 넘어간다는 얘기 많던데, 저는 결국 안정화된다라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쪽도 쉬어가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 장기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 야 우리가 다시 살게 바이백 금액을 늘리는 걸 제가 지난 고방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금액 늘리고 나서 막 회의론도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그 얘기했죠. 결국 고스톱 치는데 반대편에서 한쪽 배팅을 크게 하고 있으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이기기 쉽지 않다. 그리고 거기 배팅하기 쉽지 않다. 사실 이쪽도 위로 못 뚫고 있습니다. 결국 위에 맞으면 내려오고 위에 맞으면 내려오고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 장기채도 안정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현재 저는 똑같은 생각으로 살펴보고 있고요. 자, 슈퍼위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지점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을 알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번 주 제일 중요한 거는 이 PCE가 될 거예요. PCE가 수요일에 있는데, PCE 발표가 지난 이제 CPI나 PPI의 안정세를 거의 그 골자로 하기 때문에 전 안정화된 결과들이 나올 것 같은데, 나오게 된다라면, 왜냐하면 주 후반부에 여러분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이 잭슨홀 미팅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FOMC의 워시 의장 같은 경우 거의 코멘트 안 하거든요. 근데 잭슨홀 미팅 때 5명 인터뷰 들어올 겁니다. 연준에서. 그러면 지금 그냥 공개되어져 있는,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이 한 3명 정도 더 많고 나머지는 동결 얘기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 이런 의견들이 바뀔 수 있겠는가가 잭슨홀 미팅의 결정이 날 거예요. 근데 그 이전 데이터가 이 PC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안정세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은 잭슨홀 미팅에서 입장이 어느 정도는 좀 정해질 수 있겠죠. 실제 시장은 9월 동결이 65% 왔다 갔다 하고 있던데, 동결이 중론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특히나 금리에 대해서 어떤 골자로 갈 것인가가 결정된 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27일에 보면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 새벽에 여러분 엔비디아 실적 나와요.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나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좀 중요할 거예요. 결국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보면은 반도체가 막 셌다가 야 이거 AI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좀 쉬어야겠는데. 게다가 저는 버블론에 대한 해석들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아직도 이제 얘기들이 좀 더 나오죠. 현금 여력이라든지. 우리는 일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엔비디아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특히나 이제 순환금융의 중심이 돼버린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에서 아마 해석들을 할 건데, 그 내용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정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국내 기준으로는 AI단에서 반도체는 제가 먹을 게 별로 없다라고 했잖아요. 반도체 제외하고 아마 다른 걸 보지 않을까? 예를 들어 소부장단에서 좀 많이 밀려가지고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애들, 그런 쪽 정도를 포인트로 놓고 살펴보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제 오늘 움직인 애들 드디어 넘어가겠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 오늘 움직이는 애들 꽤 많겠죠. 상승 종수가 엄청 많다 보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로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코로나. 지금 중국에서 최근 한 달 동안 52만 명이 코로나 확진이 이루어지면서 정말 오랜만에 신풍제약 같은 애들, 뭐 수젠텍이라든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검진, 검사, 이런 애들 있죠. 시약 가지고 하는 애들, 뭐 녹십자 MS라든지, 뭐 당연하겠지만 진단키트 CGN 이런 애들 반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쪽 뭐 한번 타점 잡고 눌리면서 트레이딩 뭐 이 정도야 가능하겠지만, 사실 이쪽에 주력 비중은 못 넣죠. 이쪽 움직이면은 이쪽도 바이오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던데, 사실 이쪽은 바이오가 아닙니다. 이쪽은 바이오테크라고 분류하기 좀 어렵고, 전염병이 돌 때 움직이는 테마주들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거 좀 물려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번 차시 상승을 토대로 좀 잘 탈출하는 이런 종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반응도가 되게 뜨거웠던 건 중국의 코로나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점입니다. 사실 1년에 한두 번은 오는 것 같아요, 전염병의 시즌이. 근데 그쪽에서 거래하기가 왜 어렵냐면, 그냥 수젠텍 이거 하나 보면 됩니다. 얘네 변동성 보면 답 나와요. 이거 거래하기가 어렵죠. 이거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 건지, 이거 잘못 물리면은,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고가대에 물려버리면은 이 밑에서 놀아버리는 국면이 너무나도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저는 뭐 잘 탈출하는 것 정도
뭐 트레이닝 하겠다 하면 비중 좀 낮춰서 하는 정도? 뭐 그 정도는 오케이다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해운인데 이쪽은 저는 긍정뷰예요. HMM, 페노션, 얘네가 당연히 대장이고요. 페노션이 지금 중요 가격대를 좀 넘어가는 게 특징인데 흥하해운이나 뭐 대한해운처럼 약간 테마색이 좀 들어간 애들도 이번 차신 반응도를 좀 같이 하는 게 특징입니다. 물론 더 있어요. 막 STX 그린 로지스라든지 테마색 더 들어간 애들도 있는데, 저는 이 재료 이번 차시 해운주가 글로벌에서 강세인 게 뭐 미국만 강세가 아닙니다. 중국도 강세, 유럽에서도 해운주들이 지금 되게 좋은데 국내도 동참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번 플로우를 보겠다라면 HMM 페노션이죠. 이거 상승 이후에 눌림에서도 제가 이 TV 방송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마찬가지의 뷰입니다. 왜냐면 이 운임료가 올라가서 지금 홀딩이 꽤나 오랫동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운임료 기준으로 보면은 운임료를 측정했던 게 2005년부터거든요. 2005년부터 해상 운임료 측정이 들어갔는데 지금 단기 상승폭은 지금 역대 최대입니다. 전쟁이 지속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거 골자면은 이제 해운사들 같은 경우는 뭐 불리할 게 없죠. 단기 퍼포먼스는 당연히 나오고 있는 뭐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감안하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쪽에다가 막 주력 비중을 실는 거는 당연히 좀 제한적입니다. 국내는 해운 파이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막 혹시나 해운주에다가 나는 베팅 한번 세게 해보겠다면은 지금은 상승이 글로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권역에서 아예 그냥 글로벌 기업들로 관심 돌리는 게 보다 유리할 수는 있겠다 정도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오랜만에 좀 반가운 쪽이 2차전지죠. 저는 탑픽은 똑같습니다. 삼성 SDI랑 LNF예요. 코스닥에서는 이쪽이 우선도를 주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삼성 SDI, LNF 퍼포먼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중간에 쉬는 국면 나오면 사실 여기서 시세 끝났다로 가는 건 저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아요.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2차전지가 업황 턴이 나온 다음에 지금 주가 퍼포먼스들이잖아요. 이럴 때가 저는 훨씬 더 견고하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전처럼 6월, 7월 막 기괴한 시장들이 앞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쪽 움직이니까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따라가죠. 삼화알미늄 막 이런 애들도 움직이던데 비슷한 뷰고요. 오늘은 왜 많이 움직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냐면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퓨처, 포스코 엠텍 이런 2차 전지가 2023년에 막 대세 상승 나올 때 전반 동질성으로 올라갔던 애들 있죠. 동질성이 뭐냐? 재료가 하나만 붙어도, 예를 들어 재료가 여기 SDI 붙었어요. 그럼 얘네 다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구조들이 사실 시장에서는 되게 보편적인 순환의 형태들인데 지금 그런 게 잘 등장하고 있는 구조다. 그래서 2차전지 들고 가시는 분들도 꽤나 많은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막 시세의 끝자락이다라고 보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2차전지가 아주 좋았다 특징이었고요. 하나만 더 오늘 움직인 애들 보자라면 사실 더 많은데 지난주에 짚었던 애들 스테이블코인류입니다. 지금 코인 상승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네이버, IT승글로벌이나 네이버가 저는 대장 역할 앞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얘네들 움직이니까 오늘은 뭐 더즌, 뭐 쿠콘, NHN, KCP 결제망 딸려있는 애들 다 같이 움직이죠. 대장은 똑같습니다. IT승글로벌, 네이버가 움직이는 것도 특징. 추가로 근데 지금 두나무가 나스닥 상장 얘기가 나오던데 두나무 나스닥 상장하면은 네이버는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는 들고 가도 되는데 지금 악재화 될 수 있어요. 나스닥 상장해버리면 사실 뭐 좋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두나무 상장 얘기 나오는 것들은 지금은 재료화가 돼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데는 원동력이 되지만 상장이 딱 완료가 돼버린다. 그럼 네이버는 사실 더 가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을 인지하고 볼 필요가 있겠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움직이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체크를 좀 많이 하는데 대장은 사실 뭐니 해도 여러분 아시죠? 그냥 바이오입니다. 이제 바이오 얘기를 좀 드려야 돼요. 오늘 한미약품의 빅딜이 나왔습니다. 빅딜. 꽤 오랜만이에요. 지난 2조짜리 딜도 한미약품이었는데 지금 3.5조 원짜리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해석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시장에서 그럼 바이오가 지금 어떤 분위기를 이끄는지도 얘기를 같이 드려야 되는데 자 우선 여기 제넨텍이라는 회사는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거 빅파마인가? 빅파마입니다. 이거 로슈 자회사예요. 로슈의 단독 자회사입니다. 지분구조 다 정리가 끝나가지고 단독 자회사라서 그냥 로슈에 팔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언론 보도자료에도 나오는 게 사실 내용이 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걸 제가 몇 가지 찝을 건데 지금 로슈에다가 계약금
반환 의무 없는 계약금이 거의 3천억이 들어갔거든요. 이거 진짜 빅딜입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총액이 얼마예요? 총액. 네. 총액이 지금 거의 3조 5천억 나오는데 꽤나 큰 퍼센트의 계약금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술 이전에서는 상당히 좀 높은 밸류를 측정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로쉬 자체가 빅파마라서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자료가 나왔다고 보는데, 내용을 조금 들어가서 볼게요. 뭐가 있냐? 오늘 막 비만류가 많이 움직이죠. 비만류 물질의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먼저 알고 가야 되는 건, 일단은 지금 비만류가 글로벌에서 나오고 있는 게 두 가지 트랙이에요. 비만류 물질들이 투 트랙으로 핵심 포인트가 좀 짚어가는데, 첫 번째 뭐냐? 이제 살 빼는 총량, 감량에 대한 게 얼마나 될 거냐? 왜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물질들은 예전 이제 1세대, 2세대 비만 치료제 있죠. 막 GLP-1 시리즈 보면은 그러니까 단일 물질이라든지 이중작용제에 비해서 훨씬 더 감량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임상 들어가는 애들은 감량률 극대화로 들어가는 게 첫 번째 케이스들이 많고, 자, 두 번째 비만류 물질. 두 번째는 리스크에 최소화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거 GLP-1 계열이 지금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근육 보존량이에요. 왜? 사실 체중 감량 때 근육이 덩달아서 많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작용이라고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좀 빈번해요. 근육량이 많이 빠지는 게.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 팔고 있는 젯바운드라든지 위고비 같은 경우도 운동을 사실상 의사들이 처방할 때 무조건적으로 이제 권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이 빠지는 게 거의 뻔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새롭게 임상 진행하고 있는 애들은 딱 이거죠. 자, 오케이. GLP-1 보니까 여기 뭐 GIP도 있고 몇 가지 기전으로 같이 3중작용제로 요즘 많이 임상을 하는데, 보니까 이게 근육이 많이 빠지는데 이거 근육을 좀 줄일 수 없을까? 이게 중요한 거고. 오케이. 어차피 감량할 거면 감량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사실 한미약품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개 트랙이 다 있어요. 다 했어요. 지난번에 라이센스 아웃 한 것도 비만류인가요? 아니죠. 지난번은 대사질환인데, 이번 차시에 라이센스 아웃 진행했던 게 17321 HM이라고 붙는 건 이거 한미약품이니까요. 17321이 라이센스 아웃 진행된 건데, 이게 기존 계열 대비해서 리스크가 낮습니다. 리스크가 낮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GLP-1 시리즈가 이거 인크레틴이거든요. 그 인크레틴 복합 물질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말이 어렵죠. 근데 GLP-1 계열의 특징이 뭐다? 감량을 하면 이제 근육량이 빠진다. 이게 보편적이다. 그럼 이거를 제어할 수 있겠냐 없겠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건데, 지금 데이터로서 검증된 건 사실 없어요. 왜? 지금 이 물질 17321이 일상 트라이 하고 있거든요. 일상 진행 중인데 아직 결과 알 수 없죠. 근데 보니까 이제 유추하는 겁니다. 로슈에서 야, 이거 근육을 좀 보존할 수 있겠는데? 정도가 유추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랑 실제 데이터 이전 값을 좀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보통 GLP-1 시리즈 대비해서 근육 손실을 한 20에서 40% 줄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요요 현상이에요. 여러분 약을 투여하다가 약을 딱 끊으면 요요 현상에 많이 노출되잖아요. 요요 현상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근육이 떨어져서 그래요.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가시면 좋은데, 요요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다? 근육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기초 대사량이 아예 낮아집니다. 그러면 음식을 섭취해도 허기가 지고 몸에서 에너지를 쓰는 것 자체가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요요 현상에 대한 리스크도 상당히 중요한데 같이 맞물리죠. 그러면 이번 차시 한미약품이 보여줬던 물질의 기술 이전은 지방 감량을 하는데 근육량의 감소도 줄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것 같긴 한데, 자 쉽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근육량 감소가 좀 줄 것 같고, 추가로 좀 기대되는 것들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투 트랙 다 있다 그랬죠. 17321 말고 이거 17321은 쉽게 보면 근육량 타겟이잖아요. 고감량 하는 것보다 체감하는 어떤 살 빼는 과정에서의
건강함 이런 것들이 타겟이다라면 사실 이제 실제 비만 환자들 중에 고도 비만 환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선 사실 이거 배부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근육량이 뭐고 일단 살이 막 150kg, 200kg 굉장히 이제 고도 비만의 위치에서는 살 빼는 게 우선이잖아요. 이거 타겟하는 것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중 작용제로 진행하는 게 152, 7호인데 이거는 쉽게 보면요. 왜 3중 작용제라고 표현하냐면 이거 GLP-1 시리즈랑 같이 GLP-1 시리즈랑 병용투여요.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 라이센스 아웃도 앞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이상 진행 중인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거 잘하면은 이 물질로도 승부해 볼 만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베스트 인 클래스 얘기하잖아요. 살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약품은 긍정평가에 긍정평가를 더해지고 있는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한미약품 라이센스 아웃 진행해서 재료 가는 거 오케이. 근데 사실 이것도 조금 특이점으로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당연하지만 재료 나오고 지금 상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전에 어땠죠? 이때도 라이센스 아웃 진행했습니다. 2조짜리. 맞고 세론 나왔어요. 시장의 국면이 달라졌어요. 6월, 7월에 보여줬던 증시랑 지금 8월에 나왔던 증시랑은 이거 그냥 다른 시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재료가 먹혀요. 이거 재료 먹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문가님? 이게 뭐 특이점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먹혀왔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하반기 재료 타겟할 수 있는 애들이 꽤 많죠, 바이오 내에서. 제가 한번 정리도 해드리고 했는데. 자, 그럼 그런 애들 입장에선 뭐죠? 이거 재료 나오면 그냥 위로 붙는 애를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뭐? 섹터가 움직입니다. 2차 전지도 오늘 다 같이 움직이는 형태들을 2023년이랑 빗대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도 지금 한미약품이 딱 움직이니까 이거 보니까 비만류 그럼 앞으로 기대값 다 높아지는 거 아니야? 한미사이언스 같이 올라가죠. 일동제약 진짜 오랫동안 누웠었는데 얘도 오늘 바로 반응합니다. D&D 파마텍 D&D 파마텍은 호재만 갖고 있는데도 내려갔었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중간 노이즈가 한번 있었구나. 그것도 해석해 드렸었고. 이런 비만류가 움직이는 것과 함께 뭐가 있었냐. 지난 모더나 180% 올라갈 때 RNA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걔네들도 반응합니다. 삼양바이오팜. 오늘 얘네가 뭐 새로운 재료로 먹는 게 아닙니다. ST팜이라든지 올릭스, 알지노믹스. 모더나 세론 나올 때 같이 세론 나왔던 애들이 오늘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 결국 지수 대비해서 퍼포먼스가 얼만큼 튈 거냐가 앞으로는 좀 중요해지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야 우리 아직 안 죽었는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바이오 안에서 호재 하나로 다른 섹터들이 밀리는 과정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제 몫을 해주고 있는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닌 게 지금 항암 라인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보로노이라든지 차트가 좀 비슷하게 생긴 거는 코스닥 차트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최근 8월장이 예를 들어서 앱크론이라든지 큐리언트나 오름테라피틱처럼 DAC, ADC 하고 있는 애들도 그냥 가격 저항이 잘 나오죠. 밑으로 안 밀리고. 그리고 오늘은 위로 퍼포먼스 꺾고 있고요. 큐릭스 바이오 시스템즈처럼 앞으로 기대감 높은 바이오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거냐면 차트만 딱 봐도 아시겠지만 이게 하방 열리면은 바로 매수 들어오고 하방 열린 매수 들어오고 지금 중요한 건 하방이 잘 열리지도 않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뭐가 있었냐면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거 위로 붙으면 세론 잡힐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주주환원 얘기하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 정확히 보고 있었어요. 이게 얘네가 이렇게 양봉 유지하고 있었고 얘도 이렇게 양봉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 지난주 금요일은 코스닥이 약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코스닥이 아니고 그냥 전반 다 약했어요. S7 제외하고. 제가 그 외라고 얘기했던 애들 다 약했고 S7이 강했습니다. 자, 이런 구조가 한번 딱 잡히니까 어떤 얘기가 제일 많았냐. 야 이거 보니까 6월 7월장에 반복이 될 것 같아. 다 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야 돼 라는 의견들이 유튜브도 그렇고 경제방송에 제일 많더라고요. 사실 저는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지금 6월 7월이랑 8월은 완전 다른 국면이에요. 뭐가 나온 차이가 있냐. 자 업종으로 놓고 코스피 놓고요 코스닥 중형주 소형주 자 8월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래요. 이게 코스닥이거든요.
아니 코스피, 밑에가 코스닥, 중형주, 소형주. 자, 쉽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얘네들이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재료가 붙었나요? 아니면 대금의 쏠림이 이쪽으로 발생했나요? 전혀 아니죠. 그냥 보편적인 확산만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자기 레벨 찾아서 올라가요. 이게 안 나오면 6월, 7월에 반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온 순간 시장의 국면은 바뀐 거예요. 이 국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좀 아쉽지만 또 다 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러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런 게 있죠. 먹을 게 별로 없다고. 전자닉스 좋죠. 좋은데 저는 밑으로 빠지면은 제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 좀 위로 붙을 때 살 게 있냐? 그러니까 박스권 트레이딩의 범주를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냐? 이번 차시 주중환원도 제가 마찬가지 뷰로 봤잖아요. 저는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그런 얘기들이 많을 때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거기에 되게 호응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앞으로 많이 또 달라진다고 봐요. 이미 달라졌어요. 이 달라진 걸 인지하고 지금의 템포에 맞게 가느냐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에만 좀 집중을 할 거냐로 이제 좀 대결 구도가 되겠죠. 좀 안타깝지만 저는 이게 이 국면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거냐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잖아요. 지금의 시장은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작은 옥석가리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죠? 제가 여기 이 방송에서 코멘트하는 대표적인 섹터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쪽 보면은 화장품 피부 미용이라든지 바이오 섹터라든지 예를 들어 로봇이라든지 밀리면 사야 되는 업종들이 있죠. 화장품 피부 미용은 사실 안 밀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은 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런 쪽 같은 경우는 밀리면 사야 되는 쪽 같은 경우는 이 옥석가리기에서 오기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종목을 잘 선별해야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되는 건 야 시장 옛날이랑 똑같아 6월 7월로 가야 돼가 전혀 아니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구조에 있는 애들 안에서 옥석가리가 어디서 나올 거냐로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내 포트폴리오를 뭐 이어나갈 건지 중간 수정을 할 건지 비중을 어떻게 할 건지 디테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 제가 좀 우려감이 많이 들던데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제가 드린 의견들이 지금까지는 얼추 맞아 떨어지잖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하여튼 요렇고요. 지금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건데 코스닥은 어차피 순환이 나와야 된다. 그럼 그 안에서 대장이 어디가 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냥 놓고 보면 됩니다. 코덱스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아 이거 반도체가 좀 애매하긴 한데 왜냐면 이 반도체에서 전자닉스 비중이 커져가지고 이번 8월에 보인 모습들을 토대로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출을 하면 되겠죠. 위에가 코스닥이고 두 번째가 바이오, 세 번째 2차전지, 반도체입니다. 그러면 당장 이번 한 달 동안의 퍼포먼스가 어디서 튀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안에서 어디서 놓을 건지 여기서 추가로 로봇까지 같이 봅시다. 로봇 요것만 정하면 되겠죠. 물론 하나의 섹터에 비중이 들어가는 것들은 좀 스터디가 돼야 돼요. 조금 스터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 나는 이쪽 섹터를 한번 보겠다로 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좀 나누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거고요. 물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안에서 비중을 그대로 많이 사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가 퍼포먼스가 더 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기준 800밖에 못 왔어요. 아직 갈 길 진짜 멉니다. 그럼 그 안에서 대장이 될 애들을 보게 되면 뭐 2배, 3배의 퍼포먼스는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하고 갈 필요가 있겠죠. 자, 하여튼 오늘은 이 정도 방송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재료보다도 오늘 2차전지도 막 특별한 재료를 받는다기보다는 어차피 나와야 되는 순환에서 같이 붙는다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이 훨씬 더 알맞죠.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앞으로 좀 지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되게 심플하게 보자라면 좋은 애들 중에 많이 밀려 있는 것들에 관심을 두는 거는 마찬가지다. 그리고 요즘 좀 눈에 띄는 거에 이제 조선 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반응을 슬슬 하던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공개 방송은 수요일 날 오후 4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원분들은 내일 오전 회원 방송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장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